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채널의 이지영입니다. 30해가 넘는 시간 동안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단순히 혈압 수치가 낮고 소화가 잘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 부부 사이의 정서적 교감과 따뜻한 스킨십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면역 강화제이자 항구울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을 찾는 많은 중년 부부들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다가가지만 아내분들은 몸과 마음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곤 하죠. 이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남녀가 서로의 몸과 뇌가 반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중년 여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다친 교감의 문을 여는 7가지 치유의 접촉 부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부부관계를 좋게 하는 기술을 넘어서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생리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의 성적 반응과 여성의 반응은 그 작동 기전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바로 목적 지향적인 접근입니다. 마치 전원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듯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여성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뇌, 특히 중년 여성의 뇌는 단순한 기계적 자극을 쾌락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뇌에서 성적 반응을 관장하는 회로는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계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심리적인 안정감과 정서적인 연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신체적인 반응 스위치 자체가 켜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남성의 몸은 성냥과 같아서 확 불이 붙을 수 있지만 여성의 몸은 온돌과 같아서 은근하게 데워져야 비로소 온기가 돕니다. 이 예열 과정 없이 급하게 다가가는 것은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연기만 날 뿐입니다. 특히 갱년기를 전후한 여성의 몸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감각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안정의 손길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작동하고 부교감신경은 편안하게 이완될 때 작동합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이나 사회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미 교감신경이 잔뜩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의 급한 접촉은 또 다른 스트레스 자극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몸이 움츠러들고 거부 반응이 나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스킨십의 첫 단계는 무조건 이완과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군데의 부위는 단순한 성감대가 아니라 여성의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는 치유의 버튼들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위는 바로 목덜미입니다. 정확히는 머리카락이 끝나는 지점부터 어깨 라인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이 부위는 수많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이자 우리 몸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근육인 승모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머리의 무게는 대략 5kg 정도 됩니다. 여성분들은 가사 노동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많이 취하기 때문에 목 뒤쪽 근육은 늘 과부하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목덜미는 스트레스가 물리적으로 축적되는 저장소와 같습니다. 남편분께서 아무런 성적인 의도 없이 그저 따뜻한 손으로 이 목덜미를 지그시 감싸주시거나 부드럽게 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는 비로소 전투 태세를 해제하고 휴식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내 힘든 짐을 덜어주는구나 라는 무언의 위로로 전달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0대 부부의 사례를 보면 평소 대화가 없던 남편분이 아내가 설거지할 때 말없이 다가가 목덜미를 주물러주기 시작한 뒤로 부부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분은 그 손길에서 처음으로 남편이 나를 여자로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으로 알아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목덜미 터치는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을 나눈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부위는 양쪽 날개뼈 사이, 즉 경합골 사이의 척추 라인입니다. 이곳은 신체 구조상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이자 심장의 바로 뒷면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등을 내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동물들도 가장 믿는 대상에게만 등을 보입니다. 이곳은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보호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서린 곳입니다. 경합골 사이는 흉추 신경이 뻗어 나오는 곳으로 이곳을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따뜻하게 감싸주면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면서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튼튼한 방패가 뒤에서 나를 지켜주는 듯한 심리적 효과를 줍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1차적인 부위에 집중하지만 사실 여성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바로 이 등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압력을 주어 꾹꾹 누르는 마사지가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밀착시켜 원을 그리듯 천천히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 부위의 피부 감각 수용체는 아주 느린 속도의 터치에 반응하여 뇌의 섬엽이라는 부위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섬엽은 정서적인 안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입니다. 즉, 등을 쓰다듬는 행위는 뇌를 쓰다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 치유의 부위는 바로 손입니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감각신경이 가장 조밀하게 분포된 기관입니다. 뇌지도를 그려보면 손이 차지하는 면적이 몸통 전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만큼 손끝의 감각은 예민하고 뇌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잡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악수하듯 잡거나 힘주어 꽉 쥐는 것은 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아주 섬세하게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손바닥의 오목한 부분이나 손가락 사이의 연한 피부를 자극해보세요. 손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가장 1차적인 도구이자 감정이 흘러나가는 통로입니다. TV를 보실 때나 산책을 하실 때 아내의 손을 잡고 엄지로 손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이 반복적인 리듬은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듣던 심장 박동처럼 원초적인 평온함을 줍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분들이 쑥스러워서 손잡는 걸 참 어려워하시는데 이 작은 행동이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과 옹이는 100마디 말보다 더 진실하게 당신을 아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귀 뒤쪽에서 턱선 아래로 이어지는 오목한 곳입니다. 이곳은 림프절이 모여 있고 피부가 매우 얇아서 외부 자극에 극도로 민감한 부위입니다. 해부학적으로도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표면 가깝게 지나갑니다. 이 부위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터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민한 만큼 갑작스러운 접촉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덜미나 등, 손을 통해 충분히 친밀감이 형성된 후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손끝으로 귀 뒤를 살짝 스치듯이 만지거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닿는 그 찰나의 접촉이 여성에게는 아주 강렬한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성적인 자극을 넘어서 자신이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중년의 사랑은 불꽃 같은 열정보다는 난로 같은 은근함이 필요합니다. 귀 뒤쪽을 어루만지는 행위는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을 내가 보호하고 있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 네 가지 부위, 즉 목덜미, 등, 손, 그리고 귀 뒤쪽은 직접적인 성기 기관은 아니지만 여성의 심리적 흥분과 정서적 만족감을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생략된 채 본론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은 준비 운동 없이 마라톤을 뛰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숨이 차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내분들이 부부 관계를 피하거나 귀찮아하는 진짜 이유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준비될 시간을 얻지 못해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부위는 조금 더 깊은 친밀감을 요하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쾌락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장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치유의 접촉 부위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무릎 위쪽부터 시작해 서해부로 이어지는 이 내측 라인은 해부학적으로 대토의 신경과 수많은 말초, 신경이 분포하는 곳이라 작은 자극에도 뇌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고감도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동시에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여성에게 이 부위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곳을 보호하는 마지막 성벽과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는데 급하게 이 성벽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성의 몸은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다리를 오므리게 됩니다. 이 부위를 대할 때는 목적지가 아닌 과정으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위로 가기 위한 통로로만 여기지 마시고 허벅지 안쪽 그 자체를 소중히 다루어 주십시오. 압력을 주지 않고 아주 가볍게 스치듯 만지는 것이 요령입니다. 피부의 감각 수용체는 강한 자극보다 미세한 자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깃털로 문지르는 듯한 부드러운 손길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깊은 이완을 유도합니다. 이때의 접촉은 당신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행위여야 합니다. 속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려야 합니다. 여성의 뇌는 이 느린 리듬 속에서 안전함을 확인하고 비로소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존중받는 느낌으로 터치받을 때 여성은 자신이 성적 대상이 아닌 귀한 존재로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6번째 부위는 허리 아래쪽 척추와 엉덩이가 만나는 움푹 들어간 곳, 즉 천골 부위입니다. 인체 역학적으로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이자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이 부위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지지와 보호입니다. 주로 뒤에서 안아줄 때나 나란히 누웠을 때 남성의 손이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는 곳이죠. 이곳에 따뜻한 손을 얹어주는 것은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는 중년 부부들에게 백허그를 자주 하라고 처방합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창밖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허리 아래를 감싸 안아보세요. 단 꽉 조이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등 뒤는 인간이 볼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영역입니다. 그 무방비한 곳을 남편이 지켜주고 있다는 감각은 원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나의 등 뒤에 당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은 척추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고 골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천골 부위를 감싸주면 온열 찜질 이상의 통증 완화 효과와 정서적 위안을 동시에 얻습니다. 이 접촉은 내가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며 잊고 지냈던 동반자로서의 신뢰가 이 작은 손길 하나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몸의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위 바로 배꼽 주변의 아랫배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자궁과 난소가 위치한 곳이며 동양의학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모이는 단전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사실 중년 여성들에게 아랫배는 콤플렉스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노화로 인해 탄력을 잃고 살이 찌기 쉬운 부위라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하죠. 그래서 남편이 이곳을 만지려 하면 본능적으로 손을 쳐내거나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큰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남편분이 아내의 아랫배에 따뜻한 손을 가만히 얹어주세요. 문지르거나 자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온기를 전한다는 마음으로 가만히 올려두시는 겁니다. 이 행위는 당신의 변화된 모습까지 늘어진 뱃살과 제왕절개의 흉터까지 내가 모두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는 완전한 수용의 메시지입니다. 여성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해방감과 감동을 느낍니다. 의학적으로도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복부에는 전체 혈액의 상당 부분이 모여 있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남편의 손길로 배가 따뜻해지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며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마치 어릴 적 엄마 손은 약손이라며 배를 문질러 주던 그 평온함이 부부 사이의 깊은 애착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쾌락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입니다. 자궁은 여성이 가진 모성의 원천이자 여성성의 상징입니다. 비록 폐경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 상징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곳을 소중히 어루만져 주는 것은 여성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성의 몸과 마음을 여는 7가지 치유의 열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목덜미, 등, 손, 귀 뒤, 허벅지 안쪽, 허리 아래, 그리고 아랫배. 이곳들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하나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뇌과학 이야기를 다시 상기해 봅시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피부 신경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10배 이상 민감하다고 합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여성이 느끼는 강도와 깊이는 전혀 다릅니다. 남성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접촉이 여성에게는 폭풍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무심함이 여성에게는 뼈아픈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특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성의 성적 반응이 주로 도파민, 즉 즉각적인 쾌락과 보상에 기인한다면 여성의 성적 반응은 옥시토신, 즉 신뢰와 유대감에 기반합니다. 이 7부위는 바로 이 옥시토신 공장을 가동하는 스위치들입니다. 이 부위들을 정성껏 어루만질 때 여성의 뇌에서는 이 사람은 나에게 안전한 존재다. 이 사람에게 내 몸을 맡겨도 된다는 승인 신호를 보냅니다. 이 승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부부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닌 정서적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가 예전 같지 않다, 반응이 없다라고 한탄하시지만 사실은 아내의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접속 코드를 입력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강한 자극보다 미묘하고 섬세한 접촉에 더 강한 뇌파 반응을 보이며 이것이 감정적인 연결로 이어질 때 가장 높은 만족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 손끝에 담긴 마음이 욕망인지 배려인지 여성의 몸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여러분이 이 7부위를 터치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존중,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실제로 제 병원을 찾았던 50대 후반의 김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사건건 아내와 부딪히고 각방을 쓰기 직전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 하셨죠. 제가 김 선생님께 처방해 드린 것은 비싼 영양제도 화려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내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물러주고 TV 볼 때 아내의 손을 잡고 있으라는 아주 단순한 숙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분이 왜 이러냐며 징그러워하고 피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은 당신이 많이 피곤하네 보이네 하며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성적인 의도 없이 순수하게 아내의 피로를 풀어주려 노력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뚝뚝하던 아내분이 먼저 남편의 등 뒤로 다가와 여보 과일 좀 깎았어요 하며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경계심으로 굳어있던 아내의 마음이 따뜻한 손길에 녹아내린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 손이 약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요즘은 제 손길을 기다리는 눈치예요. 단절되었던 대화가 터지고 식탁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40대 박 여사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의무 방어전처럼 느껴져서 너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전이 과정 없이 본론으로 직행하는 스타일이었고 박 여사님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셨던 거죠. 상담을 통해 남편분께 귀 뒤와 척추 라인을 충분히 시간을 들여 애무해 줄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남편분도
아내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나중에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저를 보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만져주니까 제가 정말 귀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 기분이 드니까 몸이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마음이 열리니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방식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20대의 사랑이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라면 중년의 사랑은 물처럼 스며드는 것입니다. 강렬함 대신 섬세함이 속도 대신 깊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손은 단순히 물건을 짚거나 일을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식어가는 관계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치유의 도구입니다. 그 위대한 힘이 바로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7가지 부위는 지도에 표시된 보물섬의 위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노를 저어 그곳으로 가야만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혹은 거실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그녀의 어깨가 조금 처져 있지는 않은지, 손이 거칠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가가십시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아내의 등 뒤로 다가가는 그 짧은 순간이 처음에는 천리길처럼 멀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으로 살아온 세월이 30년인데 갑자기 다정하게 구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아내가 거부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사소한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손이 아내의 어깨에 닿는 그 찰나의 순간, 오래된 침묵의 벽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틈 사이로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면 언어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오해와 서운함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부부들이 증명해 주셨듯이 여성분들은 남편의 서툰 손길을 비웃거나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서투름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고 남편이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부위를 어루만지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부위를 만져도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목적 없는 순수함입니다. 오늘 내가 아내의 목덜미를 마사지해 주었으니 밤에는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겠지라는 보상 심리를 버리셔야 합니다. 여성의 직감은 매우 예리해서 손끝에 담긴 의도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길 뒤에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고 느껴지면 아내의 몸은 거래를 제한받은 것처럼 불쾌감을 느끼고 다시 닫혀버립니다. 그저 당신이 힘들까봐 당신을 아끼니까 만져준다는 순수한 사랑의 표현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성적인 목적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로지 아내의 편안함만을 위해 정성을 쏟을 때 아내는 가장 깊은 성적 매력을 느끼고 스스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리듬과 속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서 스킨십조차 급하게 해치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속도는 KTX가 아니라 완행열차여야 합니다. 아내의 호흡에 맞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십시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고 얇아집니다. 거친 손으로 급하게 문지르면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션이나 오일을 사용하여 마찰을 줄이고 손바닥에 온기를 충분히 전달하며 천천히 미끄러지듯 터치하세요. 이 느린 시간은 두 사람의 뇌파가 동조되고 호흡이 하나가 되는 명상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언어적 표현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거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해지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거창한 사랑 고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보, 어깨가 많이 뭉쳤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손이 참 차갑네. 내가 녹여줄게. 이런 소박한 말들이 손길에 실려 전달될 때 여성은 자신이 보호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치유의 접촉은 단순히 부부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스킨십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하고 부작용 없는 천연 백신입니다. 지속적인 스킨십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또한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도파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개선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실제로 스킨십이 많은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감기에 덜 걸리고 질병에서의 회복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중년 여성분들에게 남편의 따뜻한 마사지는 최고의 수면 유도제입니다. 등과 목 뒤, 손발을 부드럽게 만져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이 풀리고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내가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남편분 또한 행복감을 느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진 손, 탄력을 잃은 피부를 만지는 것이 처음에는 서글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과 흔적들은 두 분이 함께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훈장입니다. 젊은 시절에 탱탱한 피부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늙어가는 육체를 연민과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80대의 노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아내분을 돌보고 계셨는데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가 불안해하실 때마다 할아버지는 습관처럼 할머니의 귀 뒤와 어깨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나 여기 있어라고 속삭이셨죠. 그 모습은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보았던 그 어떤 장면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기억이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길만 닿으면 평온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사랑은 뇌가 기억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접촉의 힘, 스킨십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60인데, 70인데 이제 와서 무슨 주책이냐고 손살에 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을 갈구하고 온기를 그리워합니다. 오늘 밤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는 아내의 옆자리에 조금 더 가까이 앉아보세요. 설거지를 하는 아내의 등 뒤로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늘 배운 그곳, 목덜미, 등, 선 혹은 아랫배에 따뜻한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천이 메말라 있던 아내의 마음에 단비가 되어 내릴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직접 손을 뻗어 만지고 쓰다듬고 안아줄 때 비로소 사랑은 살아 숨쉬게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이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선물이나 젊은 시절의 열정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내 편, 나의 늙고 지친 몸을 소중하게 어루만져주는 당신의 그 투박한 손길입니다. 그 손길 안에서 여성은 다시 소녀가 되고 사랑받는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에너지는 고스란히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와 가정을 따뜻하게 드는 난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온기는 분명 두 분의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로를 측은히 여기고 아껴주는 마음, 그 마음을 담은 따뜻한 손길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혜를 나눠보세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며 활기찬 중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학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하루 채널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